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세무사 탱글대원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치솟아서 정말 살기 힘들어졌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뛰더라고요. 해서 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세무사님, 저 혹시 근로자인데 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정답은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냥 근로계약서나 뭐 회사 내규 같은 거 보면 뭐 경업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경업금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초기에 나는 매출이 얼마 없으니까 뭐 내가 무슨 세금을 신경 써, 그냥 열심히 돈 벌 국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초기부터 세금에 대한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가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전략 중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무엇이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년 동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당시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 당시에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요목조목, 어쨌든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개업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창업은 조금 개업보다는 좁은 의미거든요. 그 좁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전에 이런 업종,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요런 게 창업이에요. 응? 그래도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창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처음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전에 이 업종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 업종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통계분류 포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표를 볼 수 있는데, 이 표에 보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분류가 겹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업종을 아예 처음 한, 다시 말하면 창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창업이 무엇인가 할 때는 이 세분류를 꼭 잘 살펴보시고, 마찬가지로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사업자를 개업했다, 요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그 업종을 하다가 법인전환을 하였다, 요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인수했다, 요것도 안 되고요. 내가 하던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를 했다, 요것도 안 됩니다. 네, 결국 정말 진짜 원시적으로 내가 이 업종을 처음 했다, 요것이 창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창업일은 언제일까요? 창업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창업일을 갑자기 왜 얘기하냐고요? 자, 나중에 이 창업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나오니까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창업을 했어. 근데 감면해주는 업종이 있대요. 이 감면해주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감면해주는 업종에는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 뭐 등등 다양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양해서 오늘 이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집을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인터넷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3의 사항을 보시면 업종들이 뚜루룩 나열되어 있으니 요거를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이따가 영상을 띄워 드릴 거예요. 그 영상에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쓰여져 있으니 그곳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이 정말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점과 비슷하게 많은 것이 도소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소매 업종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다행인 것은 우리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전자상거래라고 하고 여기는 통신판매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통신판매업은 다행히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감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면 내용은 우리가 청년이냐 청년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청년이 무엇이냐,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개업하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만 29세까지만을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빼준다는 표현인지 더한다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카운팅 해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만 36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청년이란 것이 언제가 중요하냐? 바로 창업 당시입니다. 자, 내가 창업 당시에는 청년이든 나중에 청년이 아니면 나중에 못 받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고요. 창업 당시에만 내가 청년에 들어가 있다면 그 5년 동안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감면이 뭔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감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 때입니다. 청년일 때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을 했냐,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년 동안 50%를 해줘요. 50%. 네, 정확히 법 구문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후 4개년도까지, 그러니까 총 5년이죠. 5년 동안 50%를 감면해주고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나는 근데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사업자 등록해서 5년 넘게 계속 소득이 발생 안 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든 받아도 되겠네요? 제가 사업자 등록하고 60세 될 때까지 했다가 나중에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딱 5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년째부터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5년째부터 5년을 카운팅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한다. 자, 이 부분이 정말 꿀이에요. 100% 감면해 줍니다. 무려 5년 동안이요. 네, 5년은 계속 똑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게 정말 파워풀한 감면이거든요. 이 정도로 감면해 주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년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청년 외의 경우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다. 안 해준대요. 너무하죠? 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려 했는데 나오지 않네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50%는 해준다고 합니다. 자, 어디가 포인트인지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감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한 번 더 봐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돼야 하고요. 그런데 내가 공동사업자다. 근데 손익분배 비율이 50대 50이다. 물론 50대 50이 아니고 내가 지분이 좀 더 높아야, 내가 높으면은 내가 청년이면 되거든요. 근데 50대 50이다. 그러면은 내 친구랑 같이 했다면 내 친구랑 나랑 둘 다 청년이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법인사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만족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법인사업자의 당연히 대표여야 하고요. 근데 설립 당시에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설립 당시에는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 그냥 한 10일 있다가 최대 주주 됐는데요. 우리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설립 당시의 주주라는 말은 결국 발기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상법상의 발기인이 바로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에 속하면서 내가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내가 최대 주주가 돼도 전혀 소용없습니다. 못 받아요. 이 부분 정말 명심하시고요.
왜 명심하라고 하냐면 이 부분 때문에 제 거래처 중에서도 못 받는 분들 꽤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저희 달려왔는데 많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정리 겸 우리 영상 자료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면 요건을 만족하면은 그냥 나는 감면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감면을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좀 더 판단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살펴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청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고 영리하게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무사 탱글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